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 복귀했습니다.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현수 기자, 네. 대통령이 오늘 한 사과부터 살펴보지요. 네. 자, 사과를 했는데 약간 애매한 대목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대목인데요.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입니다. 인사권자로서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. 추미애 장관 임명을 사과한 건지, 윤석열 총장 임명을 사과한 건지, 아니면 윤 총장 징계한 재가를 사과한 건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.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.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말이라는 건데요. 대통령은 결재만 했을 뿐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또 결과적이란 표현도 있는데 선의를 갖고 했는데 결과가 의도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당은 이제 어제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강공 모드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어젯밤에 이제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는 민주당은 패닉이었습니다. 의원들 대부분은 전화를 안 받았고요. 당 내부 인사들끼리 만든 SNS 대화방도 침묵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오전 10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류가 강경으로 정해졌습니다. 지금 물러서면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강경 입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당 분위기는 좀 격앙돼 있는데요. 고시 권력이 선출 권력의 반기를 든 거다. 역습이 시작된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최주영 기자, 이 역습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 윤석열 총장 반응도 궁금합니다. 이 직무 배제됐다가 복귀했을 때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오늘은 지하로 그냥 바로 출근을 했어요.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일단 지난번하고 다르게 법원의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이 어제 저녁 늦게 나왔다는 점, 이거에 굉장히 큰 한몫을 낸 걸로 보이고, 제가 취재를 해보니 원래 윤 총장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출근하지 않고 주말까지는 쉬겠다, 이런 입장을 미리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러다 보니 밤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이 카메라 앞에 서기보다는 복귀 후에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같아, 이렇게 자, 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메시지는 낸 거죠. 이 메시지에서 최 기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서요. 네, 어제 저녁 법원 결정이 밤 10시쯤 나왔는데 30분 만에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상식을 지키겠다. 바로 이 대목인데, 네. 윤 총장은 지난 10월에도 사실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다, 이런 추미애 장관 주장을 반박할 때도 이 상식적이지 못하다,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이번에 상식을 언급한 이유 한번 살펴보면 월성원전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이른바 이 권력 수사를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차질 없이 지휘하겠다,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.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비상식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나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, 이런 뜻을 드러낸 것이다,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현수 기자. 네. 윤 총장이 이렇게 권력 수사의 의지를 보인다면 이 정권 차원에서는 계속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. 대통령이 윤 총장 이제 그만둬라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? 여권 내에서는 좀 그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. 법원이 절차적인 문제로 두 번이나 우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설익은 대응은 자제가 되는 분위기고요.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따로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. 이 절차상으로 따져봐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. 어제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. 추 장관 측이 법원 결정에 항고 가능성을 비춰서 사실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약 졌을 때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윤 총장이 질 수도 있지만 사실 재판 결과가 임기 내에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내년 7월까지 임기가 이제 보장될 거다, 이런 해석인데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 태도가 그 전보다 더 강경해질 거다,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일단 윤 총장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 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할 텐데 네. 그동안 윤 총장은 이 원전 수사 등을 콕 집어서 이 수사팀 해체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. 정직 상태에서 풀려난 이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서 얼마나 이 본인의 뜻을 관철해낼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여당 지도부는 검찰과의 뭐 전면전 이야기까지
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? 네, 공수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에 언급된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이게 궁금해요. 그럼 공수처에서 윤 총장 수사도 가능은 한 건가요? 사실 아직 공수처 운영 규정이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판단이 많습니다. 다만 이 윤 총장 징계 사유 관련 사안이 공수처로 직접 고소고발이 되거나 혹은 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공수처가 이첩받게 된다면 가능하다 이런 견해도 있긴 하거든요. 네. 하지만 이 징계감이 되는지를 놓고서도 법원이 신중한 판단 필요성을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공수처도 윤 총장 수사에 앞서서 기소나 혹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이현수 기자, 마지막으로 네. 궁금한 게 여권은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나 윤석열 총장 이 판결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일부 훼손됐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강공 모드로 가는 게 부담스럽진 않나요? 네,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물러설 수도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.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만큼 검찰개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많이 손상될 수 있겠죠. 결국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으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